들고 갈 거예요. 아까 전에 이거 오일을 뺐을 때, 엔진 오일을 뺐을 때 요게 지금 쇳가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5,000km에 세차해가지고 5,000km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5,000km밖에 안 탔는데 쇳가루가 나왔는데 뭐 10,000km, 20,000km 타라 그러잖아요. 지금 미션 같은 경우에도 10,000km, 20,000km, 40,000km 타래. 40,000km.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쇳가루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만큼 열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 그만큼 오일이 열에 의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로 냉각수에 벌써 지금 이렇게 이끼가 끼면 안 되는데, 말 그대로 이물질이 끼면 안 되는데 5,000km밖에 안 탔는데 냉각수에 이게 벌써 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게 엔진 그 내부 안에 블록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물질이 낀다고 보시면 돼요. 이끼 같은 게. 그러면 그 성분에 이게 못 이기는 그 냉각수가 이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수분이 그 냉각수 안에 있는 그 수돗물 같은 그 물들이 이제 거기서 변질이 오는 거예요, 냉각수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변질이 온다는 게 5,000km에 벌써 변질이 온다는 얘기는 그 벌써 엔진이 가부하가 열이 많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벌써부터 자기가 먼저 몸이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션에 벌써 이만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거 나온 거 자체가 지금 그 열에 그 오일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 역할을. 오일도 지금 거의 색감도 오일, 이게 엔진 오일 색깔이거든요. 그게. 보시는 것처럼 엔진 오일 색깔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빼서 지금 문댄 거거든요. 그럼 이 색깔이면은 저희가 봤을 땐 정상이에요. 정상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은 그렇게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뭐 반합성이나 뭐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반합성이니까 써도 되다고 그러잖아요. 썼어요. 쇳가루가 나왔어요.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오일 베이스가 살아있는데 쇳가루가 나왔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엔진열이 워낙에 높아갖고 자꾸 제가 오일 색감 이야기 해드리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엔진 자체가.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아니, 얼굴 안 나와요. 여기 카메라가 여기만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얼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걸 보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쇳가루라는 것 자체가 나올 때 사람들이 봤을 땐 쇳가루라는 게 그 정상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일이 검은색이 그냥 오일이라는 걸 빼면 그냥 검은색인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오일이든 간에. 근데 그렇게 썼으니까 이때까지 운전을 하면서 계속 차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과연 그게 누구에게 도움을 줬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수업이라는 게 어떤 기종이든 간에 어떤 거든 간에 운전을 하시면서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차라는 거에 대한 상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차에 대한 상한가를. 지금 당장 나한테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그 돈의 액수에서 기름값 빼고 나머지 걸 전부 다 내 순수익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험료는, 타이어 수리비는, 라이닝 소모비는, 오일 케미컬 비유는, 차 수리비는, 이건 다 유지비, 이거는 다 어디 갈 건데 거기에 플러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차값이 떨어지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차값 상한가를 생각을 안 하세요. 차값 상한가에 대한 거를.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내일 새 차를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차를 팔라 그러면요, 마이너스 3천이 날라가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마이너스 3천이 날라가 버려. 차를 사고 그 다음날 바로 내가 차를 팔아도 마이너스 3천이 날라가 버려. 그거 다 어디로 가는 거고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도는 모르겠는데 앞사발이나 이런 거는 3억대가 되니까는 7년 할부예요. 7년 할부. 거의 6년에서 7년. 그래서 400만 원이 할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뭔 수로 버티냐 이거예요. 뭔 수로. 그 오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쓰는 방식대로 썼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타신 거 맞죠? 12만 파워텍이 저기 메가트럭이 유로 6가 12만 킬로대까지 DPF 3번 갈았죠. 13번 갈았죠. 그러니까
DPF 3번 갈 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오일 압력 게이지, 수트 게이지, 유로6는 무조건 그 매연 게이지하고 그 온도 게이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단계를 잘 봐야 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차계부 마카롱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쓰시면은 그냥 미세하게 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에 있는 깍두기를 앞에 있는 레디아라고 바꿔치기만 해도 거기서 0.4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연비가. 그러면 케미컬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런 오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 기존에 쓰시던 거를 만약에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 볼보 같은 경우에 4만원을 타라 그랬잖아요. 오일을 순정 오일로 4만원을 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만원을 타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오일이 이제 거기서 망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망가지는 부분에서 뭐 그 카본 말 그대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카본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오일이 거기서 못 버텨요. 그러면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소음기가 가요. 그래서 그 소음기에 1차 DPF나 2차 SCR에 맺히면서 그거를 녹이기 위해서 500에서 600도를 온도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걸 녹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엔진이 과부하가 걸리죠. 그러면 엔진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그걸 시키기 위해서 EGR이 개방되면서 배기가스를 또 재순환시킨단 말이에요. 왜 엔진이 뜨거운데 배기가스를 재순환을 시키느냐? 간단해요. 콤프 터빈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공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뜨거워요. 왜 뜨겁냐면요. 컴프레셔 쪽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음기가 여기 있는 소음기, 엔진이 있고, 이게 엔진이고, 이게 소음기면은, 여기 있는 게 500에서 600도가 되면은, 엔진은 터빈 매뉴얼도 있는 애는 거의 800에서 1000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터빈에 있는 게 800도까지 해서 차올리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컴프레셔, 앞에 콤프, 우리 이제 그 터빈 앞에 그 하우징, 콤프 하우징이라고 그러거든요. 콤프에서 생산되는 공기는 거의 300도 가까이 돼요. 200도에서. 그 200도라는 공기가 인터쿨러를 통과해가지고 흡기 매뉴얼 때 딱 도착을 하면 몇 도냐면 100도가 넘어버려요. 걔도 100도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면서 냉각수로 이 쿨러, EGR 쿨러 안에 냉각수가 옆에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그 그립을 통과를 하면서 냉각수와 만나서 배기가스가 다운되는 거예요. 온도가. 그거를 다시 흡기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엔진열을 식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산소 포화도량이 배기가스다 보니까는 재순환하다 보니까는 산소 포화도량이 낮아지면서 불완전 연소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 온도가 못 버텨요. 그 아까 저 예로 오일 색깔은 괜찮은데 오일 코크에 자석이 붙어 있는 거 쇳가루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쇳가루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메탈 성분도 있고 메다루 거기 우리 그 와샤부터 해가지고 핀 와샤부터 해서 모든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케미컬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은 유로2나 불완전 이런 방식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엔진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는 그렇게 엔진이 오일이 이제 타격을 받기 때문에 100% 합성 오일 넣어도 작업 조건이나 이런 색감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교환 주기를 정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오일 방식대로 그렇게 쓰는 거는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망가지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엔진이 열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오일 온도가 120도까지 110도에서 120도까지 오일 온도가 올라가는데 엔진 열이 그렇게 열을 받는데 그 뒤에 있는 미션은 괜찮냐는 거예요. 그대로 열이 전달돼요. 그대로. 그 엔진 열이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션 또한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미션이나 이런 것도 기아 인터발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일이 지 역할을 하거나 이러면 잡소리 없이 들어가야 돼요. 끄럭박 이런 소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여기 석에서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지. 오일이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야 정상인데 소리 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유면 성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일 양에 비례해서 교환 주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교환 주기가 정해지는 거지. 그거를 교범대로 해버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내 돈만 들어가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그 사람들이야 뭐 그냥
그냥 들어와서 차 고치고 뭐 새 차 사면 끝이지 뭐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센터나 이런 사람들이 아쉬울 게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아쉬운 건 우리 운전자란 말이에요. 그럼 운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단가를 올라가는 게 낫겠냐 이거예요. 단가. 운송료를 올려주고 작업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일을 하는 게 낫겠냐 이거예요. 그럼 낫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차 밑으로 돈이 다 들어갈 텐데. 결론은 차예요. 내가 연장을 하고 있는 연장이 차니까 차가 100% 남아야지만이 고장이 안 나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무슨 어떤 직업 운전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차가 고장이 안 나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물연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차가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최대한 차가 고장이 안 나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할부가 끝나도 차가 수리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금 쓰고 있는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고가의 그 케미컬을 이야기해드린 이유가 제가 제 차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 차가 지금 5년이 넘고 할부가 끝났는데도 차가 수리비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된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뭘 더 바라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을 나와도 뭐 어떤 사람은 막 새벽 막 2, 3시에 막 1시에 나와서 일을 해요. 저는 그냥 아침 7시에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와요. 밥 먹고 나와갖고 7시나 8시부터 스타트해서 돌아갖고 한 40에서 50 정도 찍고 집에 들어가요. 한 12시간 정도 주행을 하고 시동 안 끄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값 빼고 나면 기름값이 한 20만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돈 100만원 찍으면 기름값이 한 32%, 32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그래도 덤프다 보니까 너무 소모가 심해요. 소모가. 지금 사장님들 같은 경우 오던 하시니까 뭐 타이어를 1년, 2년 정도는 쓰시잖아요. 1년 반에서 2년은 쓰시잖아요. 덤프는 1년이에요. 6개월, 8개월이면 다 써버려요. 없어요. 싹 써버려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엔진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극하기를 우리가 차 운행을 할 때 네.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차들이 있을 것이고 네. 장거리를 많이 타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장거리를 타게 되면 고속 주행으로 키로수를 많이 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오일 소모하고 단거리 시내 주행을 많이 했을 때 오일 그 변색되는 아까 변색되는 그걸로 해서 시기로 해서 교환을 네. 해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예. 어떤 게 더 소모가 빨리 되느냐, 장거리냐 아니면 시내 주행을 한 게. 근데 거기서도 네. 맹점이 뭐냐면은 하중 지수. 짐을 얼마나 실었냐. 집에 그러니까 눌려 있는 짐의 하중 지수에 따라서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네, 부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새 차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할 때는요, 오일이 40m가 들어가요. 오일이 엔진오일이 5만 킬로대까지 색깔이 변화가 안 돼요. 컨테이너 할 때는 오일 색깔 하나 안 변해요. 와, 그랬어요. 장거리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산항에서 인천항으로, 대산 그 당진에 있는 대산에서 그냥 그 인천까지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럴 때는 뭐 그냥 소모도 없고 좋았어요. 근데 덤프로 오는 순간 그냥 10,000km, 20,000km에 그냥 오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션이고 대우고 뭐고 그냥 쪽도 못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건 데미지가, 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데미지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비싼 오일이니까 무조건 오래 타세요라고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판매를 오일을 만약에 장사를 할 때는 그 생각, 비싸니까 오래 타야지, 그래야지 메리트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와, 이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러 그 다음부터 오일을 빨리 뺐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은 4만에, 그리고 엔진 오일 미션 대우 같은 경우는 10만에 무조건 떨궈버려요. 그래서 쇳가루 나오는 양을 봤더니 현저하게 줄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좋고, 오히려 변속 인터벌이나 리타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듣고, 괜찮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네. 키로수보다는 내가 장거리, 그러니까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느냐 시내 그쵸. 주행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교환 주기가 서로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좀 더 교환 주기도 틀리고,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느끼는 느낌점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려서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엔진 소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었는데 약간 좀 거칠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오일 압력을 딱 보면은 오일 압력이 이바 밑으로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은 한참 쇠밖에 달려갖고 딱 신호등이 딱 걸렸어. 근데 딱 오일 압력 계절 딱 봤더니 2에서 1.8로 딱 1.5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럼 오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일이 다이하고 있다는 얘기, 오일 압력이. 그냥 그런 걸 좀 보시고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 스투 게이지나 이런 것도 오일이 금방 죽어버리면 스투 게이지가 금방 차요. 또 스투 게이지가,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거하고 스투 게이지 자체가 좀 틀려져요. 스투 게이지가. 그러니까 이 스투 게이지를 잘 보고 스투 게이지가 약간 차오른다 싶으면은 좀 언덕에서 좀 부하를 걸어갖고 녹색 부분을 끝대점에 놓고 단수를 내려갖고 좀 부하를 걸어서 털어주는 방식으로 좀. 그러니까 긴 차로 평지에서 부하를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는 털리지도 않고, 부하가 언덕에 짐을 싣고 부하를 언덕에서 제대로 쳐서 부스터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 봐야지. 부스터 게이지가 올라가야지만 스투 게이지가 털린단 말이에요. 스투 게이지가. 그러니까 평지에서 백날 때려봐봤자 부스터 게이지는 안 올라가요. 부하가 안 걸려요. 터보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터보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기 압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도 이제 소음기 온도가 올라가도 털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기 온도를 올리고 부스터 압력을 최대한 치로 올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짐을 싣고 언덕을 딱 차면은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6단이면 5단을 딱 끌고 놓고 그린존이 몇이 있죠? 그린존이 2천까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한 1800 정도만 있게, 1700, 1800만 이렇게 좀 쫙 해서 이제 언덕을 쪼사주면은 스투기 이게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거기서 단점이 뭐냐면 유로 6 버전뿐만 아니라 그 리밋 걸려 있는 차들은 6단을 넣고 고속도로에서 끝까지 밟아야 90km잖아요. RPM이 1500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1500 정도. 그러니까 언덕에서 강제로 단을 떨고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뉴얼로 놓고 그냥 5단을 때려놓고 밑으로 내려맞고 해서 언덕을 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항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투 게이지가 차오르는 느낌, 이게 스투 게이지가 있으니까 스투 게이지가 딱 올라가면 한 칸 딱 차면 그냥 세가지고 반칸으로 내리냐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해야지 DPF나 SCR이나 이런 소음기를 오래 쓸 수가 있고, 케미컬에 따라서 요소수 양도 틀려주고, 그 재생하는 인터벌도 틀려져요. 그리고 시내발이 주행할 때도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고RPM으로 좀 많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평지잖아요. 네. 평지에서는 백날에도 잘 안 털린다니까요. 이게 온도가 언덕에서 힘을 받았어야 그걸 그렇게 부하를 걸어줘야지 부스터 게이지가 쫙 올라가요. 부스터 게이지가, 터빈 게이지가 딱 올라가면서 배기 압력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하게 해놓고 털어봤자 안 털려요. 그러니까 딱 제대로 온도를 만들어 놓고 딱 한 방에 딱 해가지고 언덕에서 매뉴얼로 빡 해야지 이게 부스터 압력으로 해서 밀어주는 거니까, 평지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지에서 뚜딱게 해도 소음기 잘 안 털려요. 그러니까 강제 재생이나 수동 재생이나 우리 똥시언트는 이게 그 녹색불 뜨면서 경고등 딱 뜨면서 이제 자연 재생 딱 해가지고 이제 경유를 쏴줘요. 이렇게 쟤도 유로 6는 경유를 쏘면서 그 털었을 때 좀 더, 그러니까 그 제트 원리라 해가지고 제트 엔진처럼 경유를, 온도가 뜨거울 때 딱 경유를 딱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안에가 뜨겁게 달궈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그 경유가 소모로 양이 많으니까, 에지가 나면 언덕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긴 언덕이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부스터를 해서 소음기를 털어주는 게 훨씬 낫고, 지금 오일을 바꿨으니까 오일에 따라서 또 이거 해주는 게 또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왜 케미컬이 중요한지는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그래서 좀 더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하실 때 그걸 잘 체크를 하세요. 오일 압력이나 온도나 이런 걸 다른 차들하고 주변에 있는 차들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공유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8대 다 똑같이 마카롱을 까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카롱을 깔면은 그 마카롱 가지고 차계부를 쓰게 되면 굉장히 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거 같은 경우는 편한 게, 통계 2015년도부터 나와 있어요.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딱 여기 보면 평균 연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월 평균 연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가다 6월달에서 뚝 떨어지죠. 7월달에 이게 뭔지 아세요? 덤프예요. 여기서부터 덤프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컨테이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애라 덤프예요. 그럼 2016년도는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끝에 약간 산점이 올라가죠. 여기 중장거리 약간 뛴 거예요. 중장거리를.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당연히 연비가 떨어지죠. 그러다가 7월달에도 연비가 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2.9, 2.6 떨어져 있는 요게 그 중장거리 1, 2월달에는 천안에서 건당까지 뛰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연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시내 주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월달 딱 돼가지고 화성석산에 딱 갔고 완전히 시내 주행하면서 2.5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요게 5월 달까지는 그 5에 30을 썼었고 여기서부터는 10에 40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차이도 이렇게 나요. 오일 차이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타이어가 좋았어요. 그냥 타이어가 없었어요. 민자였어요. 그럼 4월 달에 새 타이어를 꼈단 말이에요. 2축을 구동축을 끼면서 연비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애누리 없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연비의 타이어도 그렇죠. 연비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소모가 많이 마모가 됐으면 연비가 잘 나와요. 더 잘 나와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예, 연비가 더 잘 나오고 새 타이어를 끼면은 연비가 더 안 나와요. 근데 그 면적이 깍두기냐 레디알이냐 거기서 또 연비 차이가 또 나요. 연비를 많이 뺏어 먹거든요. 바다 노출면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되 그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에 대한 수리비, 요소수에 대한 양, 차에 대한 수리비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5년 AS, 6년 AS, 뭐 3년 AS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AS 그거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S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거기에 대한 이 부품에 대한 하자에 대한 리스크인 거지. 우리가 핸드폰을 사가지고 AS 받는 건 안 됐을 때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차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AS니까 AS를 믿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에 대한 그 지금 그러니까 순정이라는 건요 최저예요.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금액대 했을 때 여기서 최고가 아니고 최저란 말이에요. 그런 게 순정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에 있는 오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메가트럭을 타보다가 네. 요거로 차를 이렇게 바꿨는데 타보니까 그러니까 배기 관련해서 문제되는 서로 틀린 게 현대차는 고속도로 전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트락셀로 90km로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자동 재생이 2번 이상은 발생이 돼요. 그 400km 넘는 구간 동안에 근데 볼보 FL을 타면서 얘는 자동 재생이라는 그 초록색 그 모양도 아예 그런 것도 안 뜨고 알아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밟으면 슈트 게이지가 조금 떨어져 약간 떨어진 게 반으로 떨어진 게 보여요. 안 밟으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밟아야 배기를 잘해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이 볼보 휘차하고는 볼보 더 타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한 달도 아직 안 타봤으니까 예. 약간의 서로 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메이커사들마다. 근데 이 후처리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가냐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운전자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애들은 2번을 태우면서 차라리 경유를 2번으로 해가지고 소음기를 태워갖고 소음기 쪽의 데미지를 최소 추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고
볼보는 막히든 말든 일단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더 세이브를 시켜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엑시어트 같은 경우도 뭐 오돈 말고 신발이나 카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뭐 갔다 올라오면서 그 400km 이상 때는 안 태워요. 거의 지금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신발이 같은 경우에도 카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그전에는 좀 더 하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태워요. 그 뜨는 게 안 떠요. 예, 녹색이 안 떠요. 이게 그 하는 거 자체가 안 해요. 그럼 자주 뜨면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자주 뜬다는 거 자체가 그 불완전 요소가 돼서 카본이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자동 재생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수트 게이지가 그만큼 예민하게 걸어놓은 거예요. 현대차는. 그래가지고 조금만 차올라도 자동 재생으로 해가지고 태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계속 뜨는 거니까 그게 자주 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케미컬이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경유도 안 좋고 뭐 불완전 요소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강제로 태우는 게 자주 태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강제로 태운다기보다 운전자가 스스로 그거를 태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운전 스타일 자체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교육을 해요. 운전 교육을 할 때 그 차를 새 차를 내보낼 때 저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 기사들 입장에, 차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사장님처럼 질문을 해주면 제가 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평지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지에서는 별로 해봤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기름만 낭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언덕에서 부하를 제대로 걸어놓고 부스터 게이지를 최대치로 만들어놔서 배기 압력 가스 세게 밀어갖고 온도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지 불어내야지만이 훨씬 이득이에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덕길에서 5단속 넘어갈 수 있는 언덕길을 4단이나 3단이나 해갖고 RPM을 좀 많이 올려서 팡 치고 올라가라는. 그러니까 그 웅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RPM 2000 이상 2000 레드존까지 올려갖고 하셔가지고 난리치는 분 계셔가지고 제가 언제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린존 최대 끝에까지만 그린존에서만 노르란 얘기예요. 그린존에서만 그냥 그린존 끝에까지만 이렇게 해서 그린존에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차는 되게 아쉬운 게 터보 압력 게이지가 없어요. 수입차는 부스터 게이지가 있으니까 부스터 게이지를 딱 만들어 놓고 찍어 놓고 단수 딱 내려놓고 딱 부스터 게이지를 부스터 게이지를 최대치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쭉 쳐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딱 그 경주용 차들처럼 A필러에 딱 해가지고 수온 게이지, 오일 온도 게이지, 딱 오일 압력 게이지, 터보 게이지 딱 해가지고 이런 거 딱 이렇게 박혀 있어야지. 그래야지 좀 솔직히. 근데 그걸 생각해봤더니 그것도 이게 200만 원이 들어가.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200만 원 정도가 깨지는 거 해가지고 승용차도 요즘 OBD 그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게끔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상용차는 왜 안 해야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같은 기종인데도 이 OBD 잭 꽂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틀리대요. 위치가 틀리대요. 그 단자 위치가. 그러니까 승용차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혼유가 되는데 공유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메이커사들마다 니나노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우리도 승용차처럼 이렇게 딱 핸드폰으로 딱 액정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커사들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카니아는 막 점수를 줘요. 막 별 5개, 별 4개, 막 78점, 8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스카니아는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주행 요령에 따라서 주행 요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별을 줘버려요. 78점. 이게 뭐냐면은 차간 거리, 언덕에서 악셀에다 페달, 내리막길에서 리타도 사용 빈도수, 그러니까 앞에 차간 거리, 악셀에다 몇 프로 정도 밟고 있는지 그런 모든 거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별을 줘요. 그러니까 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전자가 그걸 못 해주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별을 주는데
지금 광유 계열로는 별 5개 따기가 힘들어요. 광유 계열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강원도에 지금 합성유로 넣어갖고 별 5개를 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거의 70점대에서 별 5개 따고 다녀. 아스콘 작업하는데도 별 4개 뭐 이런 식으로 따고 다녀. 이게 70점대에서. 예, 골재일 해버리면 그냥 당연히 별 5개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강원도 철원에 계신 분이 이렇게 나와요. 철원에 계신 분이. 모든 게 이제 종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도 되게 중요한 거고 뭐도 중요한 거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비를 하면서도 운전 교육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래서요. 운전 스타일도 바꾸셔야 하고 엔진 브로커 최대한 쓰셔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잘 만들어 드려도 그걸 쓰는 사람이 잘 쓰지 못하면은 오히려 못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미션 같은 경우도 좀 그냥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만 쓰시고 그냥 떨구는 걸로 그냥 오일 빼버리는 걸로 그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양이 많으면은 저는 미션이 17리터 대우가 17리터예요. 근데도 1년 만에 빼버려요. 맥을 못 춘다니까요. 제가 워낙에 하드코어다 보니까 아니 발동 걸고요 12시간을 시동을 계속 걸고 있어요. 쓰지를 않아요. 계속 다른 주제 빠뜨기 건지기 그냥 계속 돌아요. 그냥 미치겠다니까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일해요. PTO 저희 차량 특장 차량이라서 PTO 달려있기 때문에 네. PTO가 2단인가 3단에 밀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그 특장 장치를 장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뭐 1시간씩 네. 적어놓고 그럼 당연히 PTO가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부하가 걸리면서 마찰이 있으니까 셀카로도 그냥 주행할 때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PTO라는 것 자체가 다 똑같아요. 어떤 미션이든 간에 저도 ZF9고 사장님도 ZF9고 다 똑같기 때문에 저도 PTO를 쓰고 있고 다 쓰고 있다면 유압장치를 돌리는 차들은요. 심지어 펌프도 비슷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 리터더까지 써요. 미션을 갖고 리터더까지 쓰기 때문에 더 데미지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때서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뭐 궁금한 건 없으시죠? 네, 일단